2021년 6월 1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한국경제, 삼성바이오의 승부수, mRNA 백신 원액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메신저 리보핵산, 즉 mRNA 방식 코로나19 백신 원액의 위탁 생산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미국 바이오벤처 모더나에서 백신 원액을 바이알 주사용 유리용기에 넣는 완제 공정을 수주한 데 이어 핵심 제조 공정인 원액 생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위탁 생산업계의 마지막 미지의 영역이 채워졌다. 라고 바이오업계는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mRNA 백신 사업 진출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백신 강국 코리아 파이팅. 아시아 경제, 폐암 환자 10명 중 8명은 담배 때문.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은 가운데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80%가 넘는 이들이 직간접 흡연자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의무 기록 토대 조사 결과의 약 70%보다 실제론 더 흡연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돼 경각심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금연합시다. KBS 뉴스.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더 받는다. 여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대출 규제 완화책이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 비율 우대폭을 20%포인트로 10%포인트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늘어납니다. 대출을 통해 살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 역시 투기과열지구는 6억에서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5억에서 8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 매일경제, 하림, 이스타항공 인수 추진. 하림그룹이 법정관리 매물로 나온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회사 페노션과 함께 해운과 항공을 결합한 물류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보관으로 해석된다고 하네요. 하림하면 닭이었는데 물류 대기업을 꿈꾸고 있군요. 2021년 5월 31일 전일 상한가 종목 5 전합니다. 출처, 인포스타, 세미시스코, 상한가,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속 상한가였습니다. 넥스트아이, 52주 신고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권 지지도 1위 소식에 정치 인맥, 이준석 테마주 상승했습니다. 대동기업, 52주 신고가 한국 GM 공장 100% 가동 재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삼보산업, 상한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권 지지도 1위 소식에 정치 인맥, 이준석 테마주 상승했습니다. 남양유업, 52주 신고가 음식료 업종 테마 상승 및 한엔컴퍼니의 경영권 매각 모멘텀 지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오마이뉴스. 중국, 일본의 대만 코로나 백신 지원에 내정 간섭 반발. 일본이 대만의 코로나19 백신 제공 의사를 밝히자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31일 정례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대만의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방역 대책의 이름을 빌린 정치쇼와 내정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만의 차이 잉원 총통은 미국 화이자 백신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국산 백신 제공 제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사회 분열을 노리는 통일 전술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뉴스워닉. 비트코인 잔인한 5월 한 달간 37% 폭락. 1일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했지만 한 달간 37% 폭락해 잔인한 5월을 마감했습니다. 월간 낙폭으로는 2011년 9월 40% 폭락한 이후 최대입니다. 비트코인은 1일 오전 6시 10분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2.08% 상승한 36,79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날 소폭 상승했지만 5월 한 달 동안 37% 폭락했습니다. 5월 초 비트코인은 59,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중국, 한국 반도체 기업 인수에 제동거는 미국. 31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계 사모펀드에 미국 본사 주식을 매각키로 한 한국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 반도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미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공식 검토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그나칩 반도체는 올 초 미국 본사 주식 전량을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 캐피털
등과 관련 유한 책임 출자자들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자본의 반도체 기업이 인수되는 것을 놓고 한국과 미국 등에선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상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노컷 뉴스. 정세균, 윤석열 지키는 비단 주머니. 윤석열이 준석 싸잡아 비판. 본격 대권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는 정세균 전 총리가 도덕성을 내세우며 날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정 전 총리의 말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내를 비롯한 처가쪽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여당 조응천 조국 수렁 빠져들 수 없어. 송영길 입장 정리해야.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송영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조국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당이 수렁이 빠지기를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아시아경제. 한미 정상회담 첫 반응 내놓은 북한. 전문가들 북미 대화 염두에 둔 것.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제한의 죄를 두고 문 대통령을 비루하다며 비난했는데 비난의 수위나 형식을 놓고 봤을 때 당국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북미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을 깐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좌우지간 정치적 수사와 전략 전술에 있어서만큼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한 제가. 문 대통령이 33번째로 야당 동의 없이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인사권 행사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물론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강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마치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했었죠. 정치적 프레임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도 시끄러운 정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회뉴스 전합니다. 조선비즈.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만 20세 이상은 합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의 연령 제한을 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률을 검토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해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게 됐습니다. 노컷뉴스. 경찰 고 손정민 친구 폰 습득한 환경미화원 법 최면 실시.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최초 습득해 경찰에 넘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법 최면을 실시합니다. 서초경찰서는 환경미화원 B씨가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현재 B씨를 상대로 법 최면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변 CCTV도 추가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원. 완성차 중고차 상생위에 다시 만난다. 이달 초 협의체 출범. 국내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이달 초 다시 만나 공식적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다만 직접 판매를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입장차가 커 협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시아경제. 외국 방송 폐지해라. 시민들. 그알 고 손정민 방송당력 규탄. 고 손정민 씨 죽음의 의혹을 가진 시민들이 31일 경찰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알에서는 폐쇄회로 차량 블랙박스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손정민 씨 실종 당일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모두 타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밥 한 끼 사는 하루 되세요.